안녕하세요. 자, 생윤 허드레곤 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그 수업 영상을 지금부터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내가 오늘은 환경 서울의 그 환경학술 포럼에 참가를 해야 돼서 갔다 온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수업 영상 잘 보고 여러분들 수업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카톡으로 남기는 미션 한 20여 분 정도 수업하고 미션 하나 수행하면은 오늘 수업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170페이지 문화와 윤리, 다문화 사회의 윤리, 문화 다양성과 존중 이 부분 하도록 할게요. 170쪽.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뭐 합리적 소비는 아무래도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수량이나 가성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소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는 생태나 환경을 고려한 착한 소비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합리적 소비도 필요하고 윤리적 소비로 이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되는 까닭은 아무래도 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점점 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그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선생님이 그 어떤 친구한테 그 뭐, 동물복지 인증이 찍힌 달걀을 사 먹었다고 내가 그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서 먹었어요라고 이 친구가 카톡을 보내줘서 실천을 한 친구도 있구나, 실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소비인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문화에 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예요. 자, 관련된 핵심 개념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관용, 윤리, 상대주의, 보편윤리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먼저 그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필요성에서 일단 다문화 사회에는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다문화 사회에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일단 장점은 사회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 발전의 기회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구성원의 문화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확대가 되고 문화 발전의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한편으로 단점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또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네. 기억 디귿이겠죠? 기억 디귿. 뭐가 발생하겠어요? 아무래도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네, 갈등. 여기 들어갈 말은 갈등이에요. 갈등. 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야. 자,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필요성. 자,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우리가 교과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어요. 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는데 동화주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화에 동화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주민 문화를 이주민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 통합시키려는 입장. 우리 교과서 171쪽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를 우리 사회에 녹이자. 펄펄 끓는 용광로에, 그죠? 예, 용광로는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단지란 말이야. 철광석 만들 때 용광로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지. 예, 그래서 요 가로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동화주의예요. 동화주의.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 통합시키려는 입장. 동화주의고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용광로 이론이다. 다 집어넣어서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주의인데요. 자,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다문화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171쪽 책이랑 같이 한번 봐봐. 자, 171쪽에 샐러드볼 이론이 있단 말이야. 자, 샐러드볼 이론은 여기 들어갈 말은 샐러드볼 이론. 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함. 우리가 샐러드는 그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재료, 뭐 양배추면 양배추, 뭐 양상치, 뭐 그다음에 뭐 토마토, 뭐 그다음에 옥수수, 뭐 등등의 그 채소의 식감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아삭아삭하고, 그죠? 말랑말랑하고 거기에 뭐 견과류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바삭바삭함 이런 것들이 식감이 살아 있어야 되지. 그지? 거기다가 이제 소스만 살짝 묻혀서 먹는 게 샐러드잖아. 그래서 샐러드 볼 이론은 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 이게 샐러드 볼 이론이야. 보시면 와 색깔이 다양하고 조화롭네. 어떤 것부터 먹을까? 네, A, B, C, D가 다 조화롭게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 이게 바로 국수 대접 이론이야. 국수 대접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국수 하면은 국물이 시원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면발이 아주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국수가 맛있지. 근데 이제 그 위에 어떤 그 고명을 얹어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국수의 이름이 좌우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 고명이 그 국수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국수의 주류는 면발과 국물이야. 근데 그 위에 고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국수 대접 이론이야. 그러니까 국수의 고명, 면발, 국물을 다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일단 국수는 국물과 면발이 주류지, 주류. 그지? 그래도 고명도 이게 인정을 하자. 요게 이제 국수 대접 이론이야. 그러니까 요 샐러드 볼 이론에서는 A, B, C, D가 평등하게 인정되는 게 이제 그 샐러드 볼 이론이고 국수 대접 이론은 그 안에서 국수에 고명을 얹어서 먹으니 색다른 맛을 더해주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국수 대접 이론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다문화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그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는 172쪽이야. 자, 다문화에 대한 여기 들어갈 말은 이제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래.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 다문화에 대한 요거지, 요거. 바로 요거지. 네. 관용이란 말이야. 네.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가치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야. 일단 관용이 중요하지, 너그러운 마음. 근데 이런 그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문제점. 그러니까 너무나 너그러우면 이제 상대적인 관점이 되는 거지.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윤리 상대주의라는 거야. 지나치게 뭐랄까 기준이 없고 다양성을 너무 존중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 보편 윤리를 위배하는 문화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게 모순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예제도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나쁜 거잖아. 그지? 우리가 비판해야 맞는데 그게 뭐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 나름대로의 제도라고 한다면 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자, 명예살인도 마찬가지야. 우리 172쪽에 이 명예살인이 나오죠? 172쪽 한번 읽어볼게. 자, 172쪽 중간에 파키스탄에서 친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살해범은 동생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혀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는 집에 머물며 전통을 따르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된 여성은 여성으로서 정의를 위해 일어서자라는 등의 보수적인 파키스탄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인터넷상에서 서슴없이 했다고 전해진다. 자, 파키스탄에서는 한 해에 1000여 명이 넘는 여성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된대. 근데 살해범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이 남아있대. 이런 게 명예살인이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근데 안 지켰기 때문에 넌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게 명예살인이란 말이야. 명예살인, 노예제도, 인종차별. 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지. 그러면 그게 바로 보편윤리를 위배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보편윤리, 우리가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보편윤리를 위배하는 문화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어렵다 이거지. 저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는 거지. 그게 바로 윤리 상대주의의 문제점이야. 어쨌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이런 보편 윤리를 위배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타인의 인권과 프리덤,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다문화에 대한 그 관용이 펼쳐져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면 윤리 상대주의가 되고 그 관용의 한계점은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73쪽에 그 순혈주의란 말로 순혈주의는 순수 혈통을 선호하고 민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생각이나 태도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관용의 역설은 자,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관용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 그 교과서에 172쪽에 보편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윤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 자유, 평등, 인권, 평화, 정의 뭐 이런 가치들 있잖아.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가치들. 그것이 이제 보편윤리야. 보편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172쪽에 보시면 도덕률이 사회마다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물어보죠. 그죠? 여기 172쪽에 보시면 보편윤리의 필요성.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누구도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정말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겠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보편윤리의 필요성인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173쪽으로 넘어와서 탐구하고 성찰하기에 보시면 그 남태평양 작은 섬, 여기 이승원이 지었네. 가에 보시면 이승원에 세상의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30m 높이의 그 나무
그 줄기 탑, 나무 탑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성인식을 말하는 거야. 성인식. 자, 성인식. 자,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자, 남태평양에서 그 이 번지 점프라는 게 여기서 유래를 했대. 그래서 자, 네가 어른이 되려면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라. 이런 거야. 그래서 뛰어내리다가 이 줄이 막 끊어지는 경우도 어떤 때는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이 친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해 보이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생명이 소중한데 이 용기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인식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73쪽 나에 보시면 우리 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 학벌에 대한, 그죠? 학연, 지연, 혈연이 그 중에서도 학연은 학벌로 변질할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소수 대학 출신자들이 특정한 인연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 학벌. 그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끼리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우리 사회의 재벌, 학벌, 자, 이런 것들은 그 새로운 용어로 등재가 된 것들이지. 그래서 이 학벌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그죠? 우리가 그 우리 사회에서 한번 평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일이야.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남태평양 성인식 같은 경우에 남태평양 성인식 같은 경우에 그 생명을 걸고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음? 생명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넌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지? 그런 게 이제 보편윤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벌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동체를 배척하거나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해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탐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 보자. 자, 스스로 평가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평가하기. 자, 무엇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시키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가 동화주의랑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시키려는 입장은 동화주의죠. 동화주의. 여기 동화주의. 자, 2번 동화주의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이론이 있다? 네, 용광로 이론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입장은 뭐냐? 이거는 다문화주의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에는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 대접 이론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한 국가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샐러드볼 이론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이건 국수 대접 이론이지. 자, 그 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무엇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이다.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지. 그렇지. 다문화에 대한 관용. 그 다음에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인권 침해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문화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윤리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지. 윤리상대주의의 관점은 노예제도, 인종차별, 명예살인 이런 것들도 그 나라 문화니까 인정해줘야 돼라고 한다는 보편윤리를 무시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용의 역설이라 그래. 관용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문화 사회의 윤리의 문화 다양성과 존중,
그 동화주의와 그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야기, 문화 다양성과 존중, 관용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공존과 관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내가 간단한 미션을 하나 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은 환경학술 포럼에 참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